지금 AI 산업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더 이상 AI가 얼마나 똑똑한가가 아닙니다. 구글을 포함한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보여주었듯이 생성형 AI의 지능 경쟁은 빠르게 평준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능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지능이 어떤 맥락 위에서 작동하느냐입니다. 구글은 이 변화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생성형 AI 시대에 구글은 검색과 요약, 추천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했지만 최근 구글이 보여주는 방향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AI가 질문에 답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용자의 삶 속에서 대신 행동하는 주체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생성형 AI에서 에이전틱 AI로의 전환을 확인하게 됩니다. 에이전틱 AI는 단순한 응답 시스템이 아닙니다. 목표를 이해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로 수정합니다. 구글이 강조하는 퍼스널 인텔리전스는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합니다. AI가 똑똑한 답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용자가 지금 무엇을 하려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런 AI를 가능하게 하는 연료는 무엇일까요? 구글의 사례를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데이터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연결된 개인 데이터, 즉 컨텍스트 데이터입니다. 검색 기록, 위치 정보, 일정, 이메일, 결제, 콘텐츠 소비, 이동 패턴. 구글은 이미 수십 년간 사용자의 일상을 데이터로 축적해왔습니다. 에이전틱 AI 시대의 이 데이터는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결정권의 기반이 됩니다. 구글이 에이전틱 AI 경쟁에서 강력한 이유는 모델 성능 때문이 아닙니다. 구글은 이미 사용자 맥락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AI가 사용자를 대신해 행동하려면 그 사람의 삶을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구글은 검색, 지도, 지메일, 캘린더, 안드로이드라는 연결된 생태계를 통해 이 조건을 거의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에이전틱 AI 시대는 기술 경쟁이 아니라 생태계 경쟁입니다. 구글은 AI를 단독 제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AI는 검색, 광고, 커머스, 일정, 커뮤니케이션을 모두 관통하는 운영체제에 가깝습니다. 사용자는 AI를 쓴다고 느끼지 않지만 AI는 이미 사용자의 선택 구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구글이 최근 시연에서 보여준 쇼핑과 일정 관리 데모는 이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AI는 추천만 하지 않습니다. 비교하고, 선택하고, 구매까지 이어집니다. 사용자는 승인만 합니다. 이 순간 의사결정의 무게중심은 사람에서 AI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AI를 설계한 곳이 바로 구글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구글은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정면으로 다룹니다. 개인 데이터는 외부로 나가지 않고 격리된 보안 영역에서만 처리된다는 구조를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장치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사용자가 안심하고 데이터를 맡기게 만들고 그 대가로 더 강력한 에이전틱 AI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 바로 월드가든입니다. 구글의 생태계 안에서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고 AI는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그 밖에서는 동일한 경험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에이전틱 AI는 담장 안에서 가장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주식시장에서도 분명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AI 시대의 수혜를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찾았지만 시장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구글 같은 플랫폼 기업과 달리 다수의 사스 기업들은 AI 도입 이후 오히려 성장 서사가 약화되었습니다. 인력은 줄었지만 매출 확장은 제한적이었고 결국 밸류에이션은 하락했습니다. 이것이 멀티플 스퀴징입니다. 반면 구글이 속한 빅테크와 그 인프라를 지탱하는 반도체, 메모리, 전력, 하드웨어 섹터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이전틱 AI는 가벼운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막대한 연산과 메모리,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개인화된 AI를 실시간으로 운영하려면 고성능 메모리가 필수적입니다. 구글의 AI 전략을 보면 이 점이 잘 드러납니다. AI는 모든 개인 데이터를 그대로 모델에 넣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압축해 제공합니다. 이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컨텍스트 패킹이고 이 작업의 병목은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AI 경쟁은
결국 하드웨어 경쟁으로 수렴합니다. 광돔 산업 역시 구글을 중심으로 구조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링크를 클릭하지 않고 AI 답변으로 끝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구글에게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광고주는 이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의 AI 추천 구조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경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광고는 다시 플랫폼 내부로 흡수됩니다. 데이터와 유통, 노출을 동시에 장악한 구글의 영향력은 더욱 커집니다. 에이전틱 AI 시대의 광고는 콘텐츠 경쟁이 아니라 알고리즘 접근 경쟁이 됩니다. 이 변화는 경제 구조 전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노동의 비중은 줄어들고 기술과 자본의 비중은 커집니다. 구글 같은 플랫폼 기업의 수익성은 높아지지만 그 혜택이 사회 전체로 균등하게 퍼지지는 않습니다. 소비는 상위 계층에 집중되고 하위 계층은 자본시장에 진입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구조로 이동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AI 스타트업의 선택지는 제한적입니다. 구글과 같은 기업과 범용 AI로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의료, 법률, 제조처럼 특정 맥락이 중요한 버티컬 AI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역 역시 구글을 포함한 빅테크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에이전틱 AI 시대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누가 더 똑똑한 모델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누가 사용자의 삶에 가장 깊이 들어와 있는가의 경쟁입니다. 이 경쟁에서 구글은 이미 출발선 앞에 서 있습니다. AI는 더 이상 도구가 아닙니다. 구글이 설계하는 AI는 사용자의 선택 구조 그 자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 구조의 전환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틱 AI는 조용히 그러나 되돌릴 수 없게 일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는 구글이 있습니다. 에이전틱 AI 흐름을 투자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시장의 평가 기준입니다. 과거 AI 랠리 초반에는 AI를 한다는 말 자체가 프리미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훨씬 냉정해졌습니다. 이제는 AI를 한다는 사실보다 AI가 실제로 현금 흐름과 권력 구조를 바꾸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가장 명확한 답을 제시하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을 투자 관점에서 보면 AI는 새로운 성장 스토리라기보다 기존 지배력을 강화하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검색, 광고, 지도, 이메일, 운영체제라는 기존 캐시카우 위에 AI를 얹어 사용자의 이탈 가능성을 더 낮추고 생태계 잠금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입니다. 이 점에서 구글의 AI 전략은 모험적 투자가 아니라 방어적 확장에 가깝습니다. 주식시장은 이런 구조를 매우 좋아합니다. 불확실한 혁신보다 기존 현금 청출 능력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술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AI 투자는 매출 구조를 뒤흔드는 실험이 아니라 광고와 검색이라는 핵심 수익원을 AI 중심으로 재정렬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변동성보다는 안정적인 마진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같은 AI를 이야기해도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정반대입니다. 많은 SaaS 기업들은 AI 도입으로 비용 구조는 개선되었지만 성장 기대치는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AI 덕분에 인력이 줄어든다는 것은 동시에 확장 스토리가 약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장은 이 점을 정확히 짚고 있고 그 결과가 멀티플 스퀴징입니다. 구글은 이 멀티플 스퀴징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AI로 인해 비용이 늘어나는 구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를 미래 지배력 강화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해석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글은 AI를 팔아야 하는 기업이 아니라 AI를 통해 광고 단가와 플랫폼 체류 시간을 지켜내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에이전틱 AI 시대의 진짜 수혜는 AI를 잘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AI가 없으면 경쟁자가 들어올 수 없는 기업입니다. 구글의 검색과 광고는 이미 글로벌 표준입니다. 에이전틱 AI는 이 표준을 한 단계 더 추상화해 사용자가 굳이 다른 선택지를 탐색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이는 투자 관점에서 시장 점유율의 질적 강화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광고 구조의 변화입니다. 제로 클릭 현상이 확산되면서 웹 트래픽 기반 광고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이 변화를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검색 결과 페이지가 줄어들수록 광고는 더 깊이 AI 추천 로직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는 노출 경쟁이 아니라 AI 의사결정 구조에 포함되기 위한 경쟁으로 바뀝니다.
이 구조에서 광고주는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문턱이 하나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광고 단가 하락이 아니라 광고 효율 재정의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단순히 광고를 많이 보여주는 기업이 아니라 결정을 통과시키는 관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시장 전체의 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줍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시장에서 관찰되는 특징은 대형 플랫폼 기업과 인프라 기업으로의 자금 집중입니다. 구글 같은 기업은 AI 투자로 인해 단기 비용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리 변동성 속에서도 기관 자금이 쉽게 이탈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반면 중소형 성장주, 특히 소프트웨어 중심 기업들은 AI라는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도 전혀 다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들에게 AI 이후에도 너희만의 맥락과 락인 구조가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기업은 기술력이 있어도 밸류에이션을 받기 어렵습니다. 구글을 중심으로 보면 에이전틱 AI 시대의 투자 논리는 점점 플랫폼 중심으로 수렴합니다. 모델 경쟁은 비용 경쟁으로 바뀌고 비용 경쟁은 결국 규모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은 제한적입니다. 구글은 그 소수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반도체와 하드웨어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구글의 AI 전략이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연산과 메모리, 전력 인프라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구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AI 생태계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AI 소프트웨어보다 AI 인프라에 더 긴 호흡에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에이전틱 AI는 단기 테마가 아닙니다. 실적을 바로 폭발시키는 이벤트도 아닙니다. 대신 현금 흐름의 안정성, 경쟁자 진입 장벽, 마진의 지속성을 서서히 강화하는 구조입니다. 구글은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게 판을 바꾸고 있습니다. 결국 에이전틱 AI 시대의 투자 판단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누가 AI를 잘 만들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AI 이후에도 사용자의 선택을 통제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구글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가깝습니다.